자, 요 메뉴바를 만들려고 과제를 드렸어요. 메뉴바. 자,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이다가 화면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메뉴가 나오는 거죠. 메뉴가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스티키라서 마우스 메뉴가 쭉 올라가다가 붙어버리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붙어버리죠. 자, 요거 과제로 드렸고,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실수로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를 여기 예시로 들어가지고 플렉스라는 거 여기다가 만들어 버려가지고 플렉스 없이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하실 때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늘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워볼 거였고 플렉스 없이도 가능하더라. 자, 요거 빠르게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레슨 11하고 자, 새로 만들기 HTML. 자, 레슨 10 있는 곳에서 HTML. 자, 레슨 11이에요. 메뉴 바. 자, 타이틀은 메뉴 바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제목도 메뉴바 홈 이렇게 하죠. 자, 우리 시멘틱 요소를 조금 써볼까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더 정보가 있는 곳을 헤더라는 태그를 보통 써서 구분을 지어요. 헤더. 자, 이렇게 제목이 있거나 뭐 홈으로 가는 버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헤더. 자, 의미론적 태그는 누구한테 알려주는 용도라고 했죠? 시멘틱 요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검색 엔진 봇한테 알려주는 거죠. 사이트 구조나 사이트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검색 엔진 봇한테 이런 걸 알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득을 얻죠? 그쵸. 검색에 최적화를 하죠. 우리가 서치 엔진 옵티미제이션인가 이렇게 불러요. 우리 사이트가 검색 엔진 봇이 더 알아보기 쉬우면 우선순위를 더 올린다고요. 구조가 더 좋거나 내용이 좋으면 우리 사이트를 위로 올린다고요. 물론 네이버는 광고가 제일 위에 뜨겠죠, 무조건. 요즘 구글도 광고가 맨 위에 뜨죠. 하지만 그래도 밑에 우리 사이트가 더 올라가려면 검색 결과가 더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이 시멘틱 요소를 잘 써서 구조를 잘 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내부라고 하는 친구를 써볼게요. 내부. 자, 내부는 내비게이션의 준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사이트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자, 헤더는 제목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는 사이트 제목이나 사이트 홈이죠. 사이트 제목 이렇게 할게요. 내부는 사이트에서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의 링크들.
자, 우리가 내부를 보통 씁니다. 내비게이션의 준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푸터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 푸터. 메인 쓰고, 자, 메인 쓰고, 그 다음에 푸터 써볼게요. 자, 메인은 본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푸터는 사이트 운영 반침이라던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정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푸터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꾸며 볼게요. 자, 푸터에다가 회사 정보를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보통 이제 P 태그를 쓰기도 하고 UL 태그를 쓰기도 하고, 자, 목록 태그 안에 li가 한 5개 정도 쓸까요? 자, 회사명 코스모, 우리 SMU 좋죠? SMU 대표, 제가 대표인 척 해볼게요. 최경민, 사업자 등록번호 붙여서 할까요? 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였죠. 1, 2, 3, 4, 5, 6, 4, 5에 6, 7, 8, 9 이렇게 하죠. 원래 보통 더 길죠. 주소 서울시, 우리 구 이름이 무슨 구죠? 구로구? 구로구. 가산동인가요? 1, 2, 3 다시 4, 5번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메일 smu@gmail.com. 자, 이런 식으로 회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푸터. 그 다음 메인은 본문이니까, 자, 본문이니까 제목 2 쓰고, 자, 메뉴바 만들기 수업, SMU에서 진행하는, 저희가 엔지니어 과정인가요? 엔지니어 양성 과정. 자, 이렇게 본문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는 이런 뭐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링크로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 UL에 자, li가 그 안에 a 태그가 링크니까 a 태그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이 해서 3개 정도.
3개 정도? 자, 생각해보니까, 자, 되돌릴게요. 안에 A 태그는 좀 지우고, 자, 지우고, li만 3개 하지. li만 3개. 자, 자바 수업.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 수업. 빅데이터 수업.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소메뉴가 존재하죠? 이 안에 또 소메뉴가. 자, UL 안에 또 다시, 자, 요 LI 안에서, 자, LI 안에서, 자, UL 안에, 자, LI 안에, 자, 근데 이제 소가로 하고, LI 안에 A 태그가 있고, 곱하기, 4개 해볼까요? 자, 그럼 페이지가 있는 것처럼, 자, A, B, C, D, 이런 페이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기본 문법, 그 다음에 입출력, 소켓, 그 다음에 GUI, 자, 요게 내비게이션. 그쵸? 자, 이 홈페이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쁘게 한번 꾸며 볼게요. 자, 요 내비게이션은 자, 하나밖에 없죠. 자, 하나밖에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에다가 줄 수 있는 선택자를 뭐라고 했죠? 그쵸, ID. 자, 여기다가 ID를 주는 게 좋겠죠. ID. 자, 메뉴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쵸? 메뉴. 자,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를 주실 때는 유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이름보다는 좀 복잡한 이름을 권장해요. 홈 메뉴 이런 식으로. 홈 메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보통 아이디는 낙타 표기법을 권장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웹상에서는 보통 빼기를 그냥 많이 씁니다. 빼기 문법. 요즘은 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백엔드를 오래 개발했던 사람은 낙타 표기법 쓰는 것을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의 규율에 따라서 하세요. 회사 규율에 따라서. 자, 홈 메뉴고요. 자, 지금 현재 메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 UL가 요 UL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자, 이 친구가 대분류. 자, 이 친구가 소분류가 되겠죠. 자, 대분류, 소분류. 자, 그래서 메뉴인데 얘는 대분류 메뉴라고 해볼게요. 그냥 얘는 이 친구는 그러면 메뉴라 하고, 자, 대분류라고 하면 좀 웃기니까. 자, 이 친구를 메뉴라 하고, 자, 이 친구는 서브 메뉴라고 하죠.
클래스를 서브 메뉴. 자,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디자인 한번 꾸며 볼게요. 자,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여기 헤드. 자, 헤드에 있는 곳에 와서 자, 스타일 쓰고 우선은 푸터랑 메인을 조금 키워 볼게요.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메뉴랑 내비게이션이랑 좀 띄워 볼게요. 자, 우선은 푸터를 자, 푸터 백그라운드를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를 여기다가 있을게요. 자, 조금 진하게 줄게요. 자, 조금 진하게. 저는 남색 계열이 좋아서 이렇게 남색 계열로 왜 이동을 안 하냐? 얘가 좀 이동을 안 하네요, 그쵸? 아,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쵸? 자, 저는 좀 남색 계열로 찍어서 자, 지금 보면 글자가 남색 계열 되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컬러를 화이트. 자, 지금 왼쪽에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왼쪽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백. 자, 이거는 메인, 여기 지금 메인이 아니라 요 바디 친구 있죠? 바디. 요 바디. 모든 것의 분모 바디. 분모 본문. 자, 여기에 마진이 있어서 그래요. 마진. 자, 그래서 자, 바디의 마진을 0으로 할게요. 바디의 마진을 0. 자, 푸터가 위아래 여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푸터 위아래도 마진을 좀 줄게요. 푸터 위아래로 자, 글자 크기의 한 4배 정도? 그러면 4REM. 4REM. 자, 좌우는 오토로 주면 중앙 정렬이 되겠죠. 아, 마진이 아니라 죄송해요. 마진 또 주지 뭐. 자, 마진 또 주고 패딩 또 좀 줄게요. 자, 패딩 또 지금 현재 요 친구는 안 먹혀. 오토는. 자, 오토는 안 먹혀요. 자, 오토는 안 먹힐 거야.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푸터의 크기를 안 지정했으니까. 자, 요 오토가 먹히려면 자, 오토는 언제 먹히느냐? 내가 이제 블럭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이 블럭의 크기를 지정해버렸어. 너비를. 자, 너비 이렇게 지정했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가로를 꽉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내가 요 여백을 좌우를 자동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 친구가 좌우를 자동으로 주면서 중앙 정렬되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오토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너비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안 먹히는 거죠. 이거는 안 먹혀요.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는 그냥 0으로 줄게요. 오토가 아니라. 이 친구는 0. 패딩도. 자, 위아래 2M 주고, 2REM. 그 다음 좌우는 1REM 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여유 공간 생겼죠. 자, 이 푸터 안에 지금 현재 요
목록. 자, 점점점이 보기 싫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포터 안에 자, UL 목록 태그. 그죠? 자, 저기 점점점이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리스트 스타일. 자, 넌 이렇게 하면 점점점이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 메뉴를 좀 키워 볼게요. 이 메뉴가 아니라 메인을, 메인을 요거를 엄청 키워 볼게요. 본문이 좀 많은 것처럼. 자, 이 메뉴로 나서 메인을 높이를 좀 키울 거예요. 자, 기본 한 1000px 정도 줘볼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VH를 쓰면 더 정확하겠죠. 이 VH를 쓰면 기본 한 80 VH를 주죠. 자, 근데 이 컨텐츠가 많아지면 더 80 VH보다 커져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하이트가 아니라 민 하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최소 길이를 최소 길이를 한 80 정도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컨텐츠가 막 늘어나면 이 친구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길이가. 여기 뭐예요? 민 하이트. 그럼 민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맥스가 있겠죠? 자, 맥스는 반대예요. 자, 이렇게 작아져 있다가 컨텐츠가 막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어디까지? 80 이상 늘어나려고 하면 안 늘어나. 안 늘어나고 컨텐츠가 오버플로우 되거나 히든이 되거나 여러분들 설정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민 하이트, 맥스 하이트 이렇게 두 개를 줄 수 있더라. 현재 이 뜻은 뭐예요? 안에 컨텐츠가 늘어나면 이것보다는 커질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뉴바를 좀 꾸며서 보도록 해볼게요. 메뉴바. 자, 저는 이제 여기 중간에다가 바디도 좀 내릴게요. 자, 바디도 이렇게 좀 내리고 메뉴에서 작업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니까. 자, 아이디가 홈 메뉴인 친구한테 자, 백그라운드를 좀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조금 어두운 색깔로 줄게요. 마찬가지로. 자, 조금 더 어둡게 할까요? 자, 좀 어두운 컬러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서브 메뉴는 안 보이다가 보이게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잠깐만. 자, 이렇게 안 보이다가 보이게 할 거예요. 자, 안 보이다가 보이게. 자, 그래서 서브 메뉴를 일단 감출게요. 자, 서브 메뉴는 자, 메뉴 홈. 자, 홈 메뉴 안에 자, 근데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자, 자식이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 선택하고 서브 메뉴는 자,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많았어요. 자, 많았는데 그 중에서 부모 자식한테 영향을 안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플레이 none 이렇게 하면 아예 없는 것처럼 되죠. 자,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visibility hidden 해볼게요. visibility hidden.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하면 안 보이는 것처럼 되죠. 자, 있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자, 저희는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 친구를 가로로 이렇게 정렬해야 돼요. 자, 가로로 정렬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자, 홈 메뉴 안에 메뉴라는 친구가 있죠. 자, 이 안에 보면 자, li 태그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블럭이라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li 태그가 뭐라서? 블럭이라서. 지금 li 태그는 이렇게 쌓이는 형태죠. 자, 이게 블럭이에요. 자, 내가 옆으로 이렇게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인라인인데 우리가 마진이랑 패딩을 줄 수도 있으니까 뭘 줘요? 그쵸. 인라인 블럭을 줘야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줘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좀 꾸며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컬러를 화이트로 주고, 자, 마진이나 패딩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패딩을 좀 줘서 여백을 좀, 내부 여백을 좀 만들어 볼게요. 패딩을. 자, 내 생각에는 글자 한 글자만큼 위로 좀 있고 좌우로 또 글자 하나만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REM.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글자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EM을 주는 게 낫겠죠. 혹시 이 글자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글자가 좀 커.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폰트 사이즈를. 자, 나는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0.8 EM.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16px보다 0.8배 정도 하고 싶다. 80% 정도 하고 싶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80%된 크기를 기준으로 패딩을 갖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REM을 쓸 때도 있고 EM을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REM을 쓰게 되면 루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패딩이 커지고 나는 이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개 크기만큼 위아래로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EM을 주면 되고. 자,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무언가 어떤 이벤트나 또는 뭐 몇 번째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선택자를 뭐라고 불렀죠? 의사 클래스. 자, 의사 클래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의사 클래스를 아까 안 보여줬구나. 자, 의사 클래스. 자, 의사 클래스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태나 조건. 예를 들어서 허버, 마우스를 올렸다가 내리는 상태. 체크드, 마우스 그 인풋에 체크박스가 체크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의사 클래스라 불러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여기 여러 예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는 상태. 자, 마우스를 꾹 누르는 상태 액티브. 그렇죠? 또는 포커스는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작업하려고 이렇게 포커싱 된 상태. 인풋 요소가 가지고 있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 색깔이 바뀌었죠? 또 디세이블드, 비활성화된 상태. 자, 여기 보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비활성화 X 버튼이 이렇게 살짝 보이죠? 몇 번째의 상태, 첫 번째 상태, 낫은 아닌 상태, 비어있는 상태, 루트인 상태, HTML 제 루트, 뭐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를 우리가 의사 클래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허버, 액티브, 포커스, 체크드 다 무슨 말인지 영어만 읽어보면 알겠죠. disabled, enabled, 그다음에 ans child는 몇 번째, 첫 번째, 마지막. 지금 ans child랑 first랑 last는 친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not, 자, 특정 요소를 제외하고. 자, 이거는 뭐예요?
자, 보면 active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외한 div는 어버서티가 0.5다. 그 다음에 is는 하나로, 자, h1, h2, h3이면 이 안에 있는 요소가 h1, h2, h3이면 자,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간결하게 쓰는 방법. 자, empty면 안에 내용이 없으면 이것도 인풋 요소가 되겠죠. 자, 루트인 것. 자,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또는 마우스를 찍었을 때 자, 이 친구 서버 메뉴가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li 태그를 마우스를 올리거나 쿡 찍었을 때 이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 상태가 넌이 아니면 되겠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넌이 아니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홈 메뉴인데 자, 이 안에 있는 메뉴에 있는 li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올렸을 때 자, 그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선택하겠다. 바꾸겠다. 자, 이 친구를 꼭 찍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바꾸겠다. 자, 이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 또는 블럭으로 바꾸면 화면에 보이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자, 이 친구가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화면이 늘어나요. 근데 제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나오죠? 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포지션이 독립적이죠? 부모랑 또는 형제랑 이렇게 서로 관련 없이 위치하려면 이 서브 메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지션을 독립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독립적이지나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독립적이지잖아. 그쵸? 독립적이지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색깔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색깔을 좀 줄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자, 이번에는 회색 계열로 자, 이렇게 주고 자, 조금 더 밝은 색깔로 자, 이렇게 주고 자, 이 위치보다는 좀 밑에 왼쪽에 있으면 좋겠어. 자, 이 위치보다는 좀 밑으로 또는 왼쪽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내가 자, 이 상태에서 탑 레프트를 옮겨버려요. 그러면 여기 0쪽으로 붙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이것보다는 마이너스 레프트를 마이너스 한 4px, 4rem 또는 플러스 rem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밑에다가 해볼까요? 자, 레프트는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4rem 죄송해요. 마이너스 4em 할게요. 4em. 탑으로는 좀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으니까 1em.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탑을 기준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도큐먼트 전체를.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absolute의 기준이 되는 부모를 지정을 해야 돼요. absolute의 기준이 되는 부모. 자, 이 친구 서브 메뉴의 부모는 누가 돼요? 요 li 태그가 되죠? li 태그가 지금 현재 부모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포지션을 relative로 주면 이 relative를 기준으로 이동한다고요. 자, 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부모를 기준으로 이동하죠. 자, 근데 너무 많이 이동했다 했죠? 자, 너무 많이 이동했다. 레프트가 4rem이 아니라 자, 1em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죠. 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부모 기준으로 돼버려서 자, 레프트는 이동 안 하고 자, 탑만 한
2에서 3 정도 이동해 볼게요. 이거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자, 잠시만요. 레프트를 이동을 해야 돼. 그렇죠? 레프트를 1em, 탑을 2em, 3em 정도 해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죠? 자, 이 친구 지금 색깔들이 다 어때요? 자, 파랗게 되죠? 자, 파랗게 돼요. 내가 여기다가 컬러로 하얗게 줘도 하얗게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컬러로 이렇게 화이트를 줘도 자, 이렇게 화이트가 안 되죠? 이유가 뭘까? 그쵸. A 태그에 이미 파란색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A 태그라는 것 자체에 여기에 만약에 이제 방문이 되어 있으면 비지터겠죠? 방문이 되어 있으면 보라색, 방문이 안 되어 있으면 컬러가 블루가 되어 있겠죠? 자, 이 색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친구는 A 태그를 선택하고 있어요. A 태그의 부모 태그를 선택하고 있어요. 화이트가 부모 태그죠? 부모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식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본인 자신이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안 먹히고 자, 컬러를 화이트 지우고 자, 홈 메뉴 안에 서브 메뉴 안에 자, 안에 서브 메뉴가 UL 태그니까 이 안에 LI 안에 A 태그 는 화이트다 하고 했더니 오 화이트로 바뀌었어요. 자, 이 친구도 지금 리스트 스타일이 있으니까 리스트 스타일 없애야 되겠죠? 서브 메뉴가 UL 태그죠. 자, 지금 현재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얘를 어떻게 UL인데 서브 메뉴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얘도 UL인데 서브 메뉴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얘는 UL 태그예요. UL 태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레프트 패딩이 있다 그랬죠? 자, 레프트 패딩이 있다 그랬고 리스트 스타일이 있다 그랬어요. 리스트 스타일 넌으로 하고 그렇죠? 현재 레프트 패딩이 있다 그랬는데 자, 패딩은 자, 전체 패딩을 줘 볼게요. 똑같이 1 서브 메뉴에다가 줄까? 그냥 패딩을 일단 0으로 한번 줘 볼게요. 그렇죠? 패딩 0.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li 태그에다가 패딩을 따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줬는데 패딩을 그래도 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좌우 패딩을 조금씩 줄게요. 자, 패딩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메뉴마다 우리 이제 혜지 씨가 부탁했던 건데 지금 보면 소메뉴랑 대메뉴 li 태그 사이에 지금 현재 패딩이 이렇게 존재해서 자, 파란색, 요거 회색이 좀 다르게 뜨죠. 저희도 이제 똑같이 하도록 자, 패딩을 조금 주자고요. 그래서 패딩을 좌우를 1em 정도 주고 위아래를 0.5em 정도 주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는 거는 이 크기가 현재 컨텐츠 크기를 못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비를 컨텐츠 크기만큼 해보죠. 픽 컨텐츠. 좀 그래도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 친구가 부모 크기를 따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부모 크기, 자바 수업이라고 하니 부모 크기를 너비를 따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자바 수업이라고 하는 li 태그를 서브 메뉴가 크기를 따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크기를 키워서 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크기를. 자, 지금 이 안에 글자가 4개 이상 안 넘어가니까, 자, 4개 이상 안 넘어가니까 한 6em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제 생각인데 6em을 주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 A 태그의 크기를 지정하고 아까처럼 피 컨텐츠를 주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지금 지우면 현재 지금 요 안에 있는 서브 메뉴 친구가 크기가 지금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 이 부모 크기랑 그대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요 서브 메뉴 크기를 지정을 안 했죠? 이 안에 있는 크기를. 자, 이 크기를 지정해야 이 친구를 픽 컨텐츠로 이렇게 고정을 할 텐데, 이 친구가 크기가 지정이 안 돼서 픽 컨텐츠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전처럼 여기를 픽 컨텐츠로 줘보고, 자, 픽 컨텐츠로 줘보고, 자, 여기서 A 태그, li 태그, 그쵸? li 태그. 자, 홈 메뉴에 UL에 서브 메뉴 안에 있는 li 태그를, 그쵸? 얘도 픽 컨텐츠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컨텐츠 크기만큼 고정됐으니까 부모도 컨텐츠 크기만큼 고정이 되겠죠? 안 되네. 아, 이게 지금 안 되네요. 그쵸? 제 생각인데 방법이 이게 맞을 것 같았는데 요 크기를 바꾸면 얘가 픽 컨텐츠로 맞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얘를 픽 컨텐츠라고 하지 말고 오토로 한번 해볼게요. 오토. 자, 오토. 자, 오토. 오토도 이제 픽 컨텐츠와 비슷한 건데 이것도 안 먹히네요. 그렇죠? 요 사이즈를 디스플레이를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으로 줘보고 자, 요게 지금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네요. 이건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구를 한번 해보고 자, 그냥 아까 전처럼 이 li 태그의 크기를 6em으로 해서 일단 고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고정 크기로 해볼게요. 제가 원했던 거는 요 픽 컨텐츠만큼 딱 맞추고 자리를 잡는 걸 원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아래 밑줄 또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주고 자, 여기 밑줄이 없어졌죠? 자, 밑줄이 없어졌고 자, 서로 지금 여유 공간이 좀 없으니까 얘도 패딩을 좀 줘볼게요. li 태그에다가 패딩을 줄 건데
자, 1em 정도 줘볼게요. 자, 지금 너무 크죠? 자, 너무 크니까 위아래 좌우를 0.5em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0.5. 자, 이때 0.5에서 0은 생략해도 돼요. 자, 0.5에서 0은 생략해도 되더라. 딱 좋네. 자,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 친구한테 색깔이 다른 블럭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건 li 태그를 얘기하는 거죠. li 태그. 자, 그래서 자, 요 li 태그 그쵸? 자, 요 li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li 태그인데 어땠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컬러를 좀 밝은 색깔로 바꿀게요. 좀 밝은 색깔로. 아이고. 자, 요렇게. 그렇죠? 요 지금 li 태그 사이즈가 고정 크기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네요. 이거 빼고는 지금 현재 잘 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친구도 서브 메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쭉 내려오겠죠? 나머지 친구 두 개도. 자,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서. 자, 여기 프론트엔드 수업 와서. 자, 프론트엔드 수업 와서. 자, UL인데 클래스가 서브 메뉴인 것. 그렇죠? 그 안에 자, 소괄호하고 그 안에 소괄호하고 li 태그가 있고 안에 a 태그가 있어요. 자, a 태그는 속성이 href가 있죠. 자, 이 href에다가 샵이라고 하는 속성을 줄 거예요. 이건 id 선택자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링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샵이라는 링크를 보통 줘요. id를 찾는 선택자. 자, 그 안에 글씨가 있으면 좋겠어요. 010203 이런 식으로 오겠죠. 010203. 자, 이런 걸로 한 5개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주석 달고. 자, 저는 그대로 그대로 밑에서 탭 해볼게요. 자, 그럼 마우스 올리면 짜자잔 나오죠, 그렇죠? 자, 이 li 태그 안에 서브 메뉴만 있으면 자동으로 쭈루룩 나오죠, 그렇죠? 쭈루룩. 자, 여기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빅데이터 수업에서도. 자, UL 태그인데 서브 메뉴인 UL 태그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자, 소괄호하고 li 태그가 있어요. 그 안에 a 태그도 있고.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3개 쓰면 이 a 태그 안에 컨텐츠가 없겠죠? 그 다음에 a 태그에 이 속성도 없겠죠? 자, 있는데 아마 자, 이게 기본값이라서 있는데 여기 비어져 있을 거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비어져 있죠? 자, 비어져 있어서 어떻게? 자, a 태그의 속성으로 href에다가 샵을 주고 자, 여기 문자의 표시 없이 이렇게 샵 해도 돼요. 샵을 주고 자, 거기다가 이번에는 달러를 하나만
그러면 1, 2, 3, 4가 뜨겠죠. 1, 2, 3. 자, 지금 보면 원래 문자의 표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문자의 표시를 해줘야 돼요. 생략해도 되더라. 에밋을. 짠. 그랬더니 1, 2, 3. 짜자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제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마우스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이 메뉴가 스티키로 이렇게 붙어서 다녔으면 했어요. 그죠? 스티키로 붙어서 다녔으면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홈 메뉴가 포지션이 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티키. 탑은 0으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혜지 씨가 하다가 실수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자, 요 스티키는 부모 요소, 페어런츠 요소, 그다음에 요 차일드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차일드 요소가 페어런츠 요소에 붙는 거예요. 페어런츠 요소.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크기가 작으면 이 차일드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탑을 0으로 붙기 때문에 이 스티키가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 자, 이런 블럭이 있고 이 안에 내가 스티키로 붙여야 될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를 기준으로 스티키를 하겠다는 거냐면 이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스티키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도 스크롤이 있어서 실제로 내용은 이만큼 길어. 자, 이만큼 길어. 자, 이 안에 지금 내가 특정한 것을 여기에 붙이고 싶다. 할 때 이제 스티키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어딘가 이렇게 붙이고 싶다. 붙었을 때, 이 스크롤을 내렸을 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한테 붙는다고요. 부모한테.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이 메뉴가 브라우저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브라우저. 그럼 이 친구는 꼭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디 하위에 있어야 되겠죠? 바디 하위. 바디가 이 브라우저의 도큐먼트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디가 의미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매번 그리는 이 도큐먼트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자, 이 본문에서 자, 내가 여기에 스티키할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스크롤러 내렸을 때 이 친구가 여기 고정 크기로 여기 붙어가지고 다녔으면 하는 것이 스티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잘 붙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잘 붙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부모 요소를 줘버리면 여기 내부에다가 부모 요소를 뭔가 줬어. 자,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여기 부모 요소를 주고 자, 열고 닫아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스티키가 자, 홈 메뉴의 스티키 대상은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 div가 된다고요. 근데 이 div는 이 내부만큼의 높이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고 이 친구는 이미 탑이 0으로 붙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내려도 안 되죠. 그렇죠? 자, 지금 내리면 이렇게 안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이미 자, 내부가 자, 여기 이미 탑이 붙어져 있어.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여기 탑이 0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동을 안 해. 이 친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따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친구 위에다가 붙는다. 자, 그래서 스티커 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 만들었다. 별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쓰였죠. 자, 우리가 배운 게 다 쓰였어요. 자, 이렇게 의사 요소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 속성으로 이렇게 정렬도 해봤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로 자, 따로 이렇게 블럭을 따로 떼어놔서 위치 지정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플레이 넌으로 숨겨도 보고, 디스플레이 넌으로 숨겼다가 다시 보이고, 숨겼다 다시 보이고도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뉴 바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걸 만들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메뉴 바를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제를 드린 거고, 쉬운 과제는 아니었는데 꽤 많이 해결하더라고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자, 없으면